안녕하세요. 신한승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정수입니다. 저번 강의는 농지 투자, 농지라 해서 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는 취득시, 양도시 각각 농지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이런 농지는 취득할 때 주의해라 라고 말씀드린다. 이번 강의는 농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농지를 취득을 했을 때 목적이 뭐냐, 주말 영농을 하기 위해서냐, 나중에 시세 차익을 위해서냐, 아니면 전원주택을 짓기를 원해서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여차하면은 나중에 전원주택 짓고 현재는 농막을 갖다 놓고 주말 영농 생활 하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 즉 땅값이 오르면 파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막을 어떻게 설치하면, 농막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번 강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농막입니다. 실제 있는 농막입니다. 제가 팔았던 땅이고 농지입니다. 이 농막은 이쪽에 필지의 농막이고, 이 농막은 이쪽 필지의 농막입니다. 농막은 한 필지 하나당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통상 보면 쉽게 중고도 되고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거 컨테이너입니다. 36짜리 6평 이하니까 창문 2개 정도 나오죠. 여기 데크도 깔았고, 이게 농막의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막이지만은 요즘은 화려하게 주택처럼 변신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농막 개념으로 불법을 벗어나서 합법성을 띠려면 농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농막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농지법 시행규칙 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계, 그 다음에 농사 짓다 보면 힘드니까 휴식도 취해야 되죠. 6평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저장 창고는 10평 이하, 그 다음에 용량이 있는 것은 뭐 200톤 이하가 농막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기계나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하고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 간이시설입니다. 간이시설입니다. 고정시설이 아니고 간이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막은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미지가. 자, 실제 농막입니다. 여기도 농막이 있고 여기도 농막이 있고 6평 이하로 들어가는 농막들인데요. 농막은 아시다시피 이 기초를 다지고 여기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못합니다. 자갈을 깔았죠. 여기 주춧돌이 있고요. 여기도 주춧돌이 있고, 그 이유는 농막은 간이 시설이기 때문에, 간이 설치물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하지 못합니다. 고정식으로 하면 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 포장을 하면 나중에 농지로 인정을 받지 않아서 사시는 분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시설로 자갈로나 기타 포장을 해서 그 자갈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기초를 다져서 주춧돌로 해서 이동식 조립식 6평 이하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농막입니다. 다른 조감도를 보시면은 조금 멋있는 조감도인데, 요거는 2층까지 돼 있죠. 여기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는 1층에 데크가 있습니다. 테라스나 데크나 전부 다 6평의 면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를 6평 범위 내로 잘 활용을 하면 이쁜 농막을 합법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즘 편백나무로도 많이 합니다. 편백나무로도 많이 하는데 높이는 4m, 다락의 높이는 1.5m.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4m까지 지을 수 있지만은 운반 과정에서 전선이나 이런 데 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립식은 통상 보면 3.3에서 3.4m 정도가로 농막을 건축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농막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세대 1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막의 합법성, 적법성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합법성을 보면은 적법성을 보면 주거용이 아니고 농업용이다. 간이 물품 저장소고 휴식처다. 6평 이내 통상 컨테이너 2개, 창문 2개 나오는 거 3욕짜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높이는 4m 이내, 다락방은 1.5m, 평면은 bak곡지붕은 1.8m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일시 휴식이나 간이 치사가 가능하다. 냉난방, 지사, 온수, 상하, 화장실 다 가능합니다. 이게 2012년 그 농지 업무 편람 농축산부에서 발행하는 거기에서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치사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5번 항은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바닥이나 정화조를 콘크리트 밀봉해서 탓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왜뇨? 그렇게 되면은 주택의 법의 적용을 받아서 주택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간입니다. 간이 임시 가설이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추춧돌로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약간 문제가 된 게 정화조 문제인데, 정화조를 엄격히 보면은 주택법에 따라서 보면은 하수도법을 따라야 되고요. 정화조법을 따르면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 환경과에 반드시 문의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농막을 설치할 때 먼저 순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농막의 설치 순서. 지목부터 확인을 해야죠. 땅을 샀어요. 농지인가? 농지에다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지목이 전답이 아닌 것도 농지라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농막을 설치할 때 지목은 전답이어야만 됩니다. 물론 다른 그럼 대지나 임야는 안 되겠네요. 네, 안 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요. 실제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지목이 대지 임야인 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막을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목이 전답인 것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를 다져야죠. 농막을 갖다 놓으면 복토, 흙을 갖다 붓고 자갈 등을 깔아야 되겠죠. 기초 다지기. 그 다음에 정화조 묻고 그 다음에 신고. 신고가 중요한 것은 먼저 선신고 후 설치입니다. 먼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신고를 하려니까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먼저 신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립, 판매, 제작, 의뢰를 하는 거죠.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판매를 해서 농막을 신고할 때 보세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 기간이 있어요. 통상 3년이고요. 3년마다 연장을 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고서 내면 되고, 두 번째 평면도 A4용지에 그리면 돼요. 가로 세로 해서 문 위치나든가 그 다음에 정화조 위치 이런 거 정확한 수치를 표시하면 되고요. 배치도는 위치도 어디에 지적도상 위치에 어디에 위치한다. 농막을 놓는다. 는 것을 그려서 2번, 3번 평면도와 배치도를 가지고 축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농막을 설치를 했어요. 나중에 땅이 매매됐어요. 실제 땅이 매매됐는데 일부 지자체별로 틀린데 농막은 명의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의 변경을 했어요. 그 할 때 들어간 서류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신고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땅을 매도하시는 분이 땅을 매도할 때 계약서에 농막도 판다고 계약서에 쓰고 특약사항에 쓰시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고에 동의를 하면은 농막도 명의 변경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틀리니까 그거는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자, 이런 농막은 유의사항이 있어요. 정말로 유의해야 할 게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목이 임야인 대지는 불가합니다. 임야 대지는 불가합니다. 전용을 해서 써야 되고, 전용만 하면 되나요? 전용해서도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통상 최근 몇 년 동안 농사 지었다는 농지로 사용됐다는 걸 증명하려면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하천구역, 소하천구역에는 하천구역, 호수가 바로 접한 데는요 정화조 못 묻습니다. 정화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로 직접 포장을 해서 탓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농지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매매했을 때 매수자가 명의 변경 시는 유의하시고요. 되는 데고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농막을 놓을 수 없는 사례를 저번 4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인데 실제 농사 짓고 있었어요. 파만을 심었습니다. 누가 봐도 밭입니다. 근데 지목이 임야예요. 농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막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 그럼 이거를 농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현재는 임야니까 산지 전용을 받고 농사를 지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 중요한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지법에 나옵니다. 농지법에 나오는데 이 농지법 1조의 2조 1항에 보면은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라 했잖아요. 근데 단서에 보시면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 전용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여도 농지에서는 제외된다. 농지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농막을 설치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선설치 후신고가 아니고 선신고 후설치를 하셔서 그 합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쁘게 테라스도 설치하시고 데크도 설치하시고, 어떤 분은 이 데크에 설치해서 여기 다시 달아낸다 그러죠. 지붕을 덮고 기둥을 세워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벽까지 들어가면은 다시 이 달아낸 부분, 그러니까 연장해서 느린 부분이 연면적에 들어가기 에 불법으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하시 가지고 합리적인 농막 설치로서 좋은 전원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기획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세간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획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